저는 이제 그렇게 표현하는데요. 너무 쉽게, 너무 단순하게 만들다 보니까 너무 건조할 정도로 아무것도 없어요. 디자이너가 무엇을 만드는 것이 그냥 자기 좋다고 만드는 일은 아마 없을 거예요. 그냥 뭐 이게 한 장 뭔가를 그리는 게 아니라 이거를 뭐 수백 장을 찍어내든 뭐 수만 개를 만들어내든 뭐 수천 명, 수만 명, 수십만 명 이 뭔가 그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뭔가를 할 거다, 볼 거다, 쓸 거다 뭐 이런 전제로 뭘 만들다 보니까 이게 그냥 내가 좋다라고 해서 만들 수 없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. 한글도 마찬가지겠죠. 뭐 한글을 뭐 세종 임금께서 세종 쓰시려고 만드시지는 않으신 거잖아요. 그러니까 뭐 백성이라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던 거죠. 어떤 그래서 필요에 의해서 만들게 되는데 이런 것들이 좀 보였었어요. 백성을 위해서 한글을 만들었다. 그러면 이 안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? 훈민정음, 그러니까 한글이라는 것을 간단하게 요약을 하면 다름을 인식했다. 뭐 이런 거죠. 다름. 중국어와 우리말. 다르다. 이건 누구나 다 알고 있는 거죠. 모르는 사람 없죠. 그렇다면 중국어에 적기에 적합한 한자가 있다면 한국어를 적는 데 적합한 무언가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? 라고 생각하셔서 만든 게 이제 한글인 거죠. 그러니까 되게 생각해보면 되게 너무나 단순한 거예요. 어떻게 보면 너무나 단순한 거죠. 근데 이 단순한 거지만 누군가 이렇게 시작을 못했던 건데 그걸 하셨다는 게 대단하다라고 생각이 들었던 거고, 저런 생각을 가졌다라고 하더라도 사실 임금, 그 당시에 조선시대 왕권 국가에서 문자는 사실 권력을 유지하는 하나의 수단이기도 한데 어떻게 보면 권력을 나눴다, 권력을 풀었다, 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죠. 왜 그랬을까인 거예요. 한글을 만들지 않고 한자를 더 공고하게 쓰게 했다면 뭐 못 배운 사람들은 더 힘들 것이고 그 대신 더 많은 것을 착취할 수도 있겠죠. 그런데 그렇지 않았다라는 거죠. 그 안을 조금 이렇게 들여다보면 힘든 사람, 그러니까 소위 백성, 이제 그 당시에는 또 이렇게 좋게 얘기하면 자식인 거죠. 백성은 자식이라고도 표현을 하는데 내 자식이 힘든 것 또는 내 백성이 힘든 것을 그냥 두고 보지는 못한다라는 거죠. 그냥 놔둘 수도 있으나 이거는 그냥 인정이 있는 거 아닐까인 거예요. 그냥 어떤 사람된 도리로 인정이 있는 꽤 어쨌든 좋은 마음씨를 가지고 있는 사람인가 보다, 사람이었나 보다 라고 생각이 드는 거죠. 마음씨가 되게 좋은 사람. 그래서 그런 어떤 배려의 차원에서 한글을 만드는 거 아닐까? 라는 생각이 든 거죠. 그러다 보니 당연하게, 너무나 당연하게 배우기 쉽게 만들지 않았을까인 거예요. 앞에 두 가지, 다름도 알고 뭐 똑똑하니까, 다름도 알고 똑똑하니까 역시 내가 문자를 만들 수 있어. 근데 진짜 똑똑하다 보니까 이제 당시에 쓰인 어리석은 이 백성들을 생각하지 않았다면 어렵게 문자를 만들 수도 있지 않았을까? 라는 생각도 하는 거죠. 한자보다 더 배우기 어렵게. 그래서 야 너희들이 이런 것도 모르니? 뭐 이럴 수도 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. 그런데 어떤 인정, 배려에서 만들어진 한글은 사실 그렇지 않은 거죠. 어떻게 하면 가장 쉽게 배울 수 있을까를 고민해서 만드신 거다 보니 저는 이제 그렇게 표현하는데요. 너무 쉽게, 너무 단순하게 만들다 보니까 너무 건조할 정도로 아무것도 없어요. 그냥 선들 몇 개로만 다. 그래서 이게 사실 디자이너가 그걸 가지고 뭘 작업을 하려면요. 어떨 때는 이게 상상력의 한계가 올 때가 있어요. 이거 도대체 뭘 하라는 걸까? 거기 뭐 외국의 뭐 문자들처럼 뭐 이렇게
쓰기도 많이 반영이 되고 어떤 쓰기의 역사도 좀 깊고 그 다음에 어떤 이런 신화적인 어떤 배경도 좀 있고 그러면 뭔가 이렇게 저렇게 이야기를 만들어 가면서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한글은 너무 명료한 거예요. 누가 만들었고 언제 했고 무슨 의도로 했고 형태는 이렇습니다. 그러니까 이게 그걸 가지고 뭐 그래서 우리가 한글 디자인의 이렇게 뭔가 이렇게 막 대표적으로 뭔가를 작업을 하다 보면 항상 훈민정음에 나와 있는 그런 모습을 가지고 이렇게 패턴을 만들거나 하는 작업이 굉장히 많죠. 이렇게 단순한 형태로. 어떻게 보면 아직 그런 것에서는 저 같은 작업을 하는 사람들이 많은 시도를 하지 못한 이유도 좀 있을 것 같고요. 너무 단순해서 너무 단순해서 그런 이유도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. 어쨌든 디자이너가 어쨌든 이 내용을 보면 딱 세종임금은 그냥 디자이너라고 생각이 드는 거예요. 그냥 제가 생각하기엔 디자이너라면 이래야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. 저는. 그래서 뭐 예쁘지 않아도 이 맥락에만 맞으면 그건 아주 훌륭한 디자인이라고 생각을 해요. 제가 한글 디자인을 가르치고 한글 폰트 만드는 걸 가르치는데 이렇게 얘기해요. 굉장히 해볼 만한 작업이고 재미있을 수 있어. 이제 적성이 맞으면 굉장히 재미있고 즐겁고 보람되고 그럴 수 있어. 하지만 전업으로는 하지 마라고 얘기를 해요. 만약에 전업을 생각한다면 한 10년 정도 뒤에 생각해봐 라고 얘기를 해요. 10년 정도 글자를 짬짬이 알바처럼 만들어서 그냥 연금 든다 생각하고 그 폰트를 만들어서 이게 좀 이렇게 몇 개가 쌓이면 나중에 연금보다는 좀 더 돌아오니까 연금 붙는다 생각하고 시간을 써라 라고 얘기를 해요. 작업을 좋아하면. 그러니까 그 정도로 현실적인 직업으로 선택하기에는 어떤 회사에 들어가지 않는 한 좀 어렵다는 거죠. 행복이라는 낱말, 행복은 그 어떤 만족감의 어떤 비슷한 말이라고 하는데 어떤 사람은 남보다 내가 뭘 더 해야지 만족할 수도 있겠지만 비교하기 이전에 그냥 내가 무엇을 하고 있고 내가 하는 일에 만족하고 있는가 그게 뭐 사람을 돕든 그렇지 않든 간에 그런 것을 뭐 생각하고 계시는지 또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고 모르겠어요. 저는 뭐 여기에 이렇게 써놓은 것처럼 제가 저만 뭘 해서는 이게 충족이 안 되는 거예요. 그냥 나는 계속 하고 있는데 나만 그냥 겉도는 그냥 나만 그냥 마치 외톨이처럼 그냥 그렇게 지내는 게 아니라 제가 하는 얘기, 저의 생각을 공감하고 함께하는 사람들이 좀 많았으면 좋겠는 거죠. 그럴 수 있으려면 먹고 사는 문제도 좀 해결돼야지 된다라고 생각했던 거고. 그래서 내가 행복해지기 위해서라도 옆에 사람이 행복해지지 않으면 이게 해결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을 한 거고요. 그런 맥락에서 이제 더 하나하나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. 내가 디자이너로서 내 역할을 하고 있는가? 일단 이렇게 디자이너로서 제가 이걸 쓰면서 약간 했던 생각은 디자이너로서 한글 디자이너로서 그래도 조금은 그래도 역할을 한 것 같아 라는 생각을 요즘은 해요. 그래도 나중에 이렇게 손가락질 당할 만큼은 아니지 않을까? 라는 생각을 좀 해요. 앞으로도 계속 할 것이고 선배로서 네, 이제 먹고 사는 문제를 이제 좀 더 이렇게 먹고 살 수 있는 문제를 제가 해결하는 데 있어서 어떤 역할을 한다면 선배로서도 또는 선배로서 어떤 역할을 조금 했다라고 말할 수 있을 텐데 아직은 제 역할을 못한 것 같아요. 선생으로서도 여전히 제 역할을 다 하고 있는 것 같진 않아요. 그럼 뭐 계속 고민하고 계속 교육 내용을 바꾸고 뭐 이러저러한 실험들을 통해서 아이들과 뭐 이렇게 글자 만드는 수업, 어떤 디자인 수업을 하고 있는데 하면 할수록 숙제가 너무 많이 생겨요. 그러니까 이 친구들이 이것을 이해하고 있는가, 이 친구들을 이해시키려면 또는 뭔가 이렇게 더 잘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를 매 학기마다 뭐 이렇게 어떻게 해보는데 이게 어쨌든 간단치는 않아요. 뭐 조금씩 나아지고 있는 부분이 있긴 한 것 같지만 마지막으로는
나이가 한참 한 20년 정도나 한 30년 살아있다면 한 2, 3년, 한 20년 뒤에도 뭐 제가 이렇게 좀 건강하게 계속 활동을 하고 있다면 이럴 수 있었으면 참 좋겠다 생각해요. 사람 역할 하면서 좀 살았으면 좋겠다. 그러니까 꼭 작업, 뭐 선배, 분야 뭐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이렇게 좀 이렇게 다른 전공이어도 그냥 세상이 조금 더 이렇게 편안해질 수 있고 좀 좋아질 수 있는 것에 내 역할을 할 수 그럴 힘이 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요즘 좀 많이 해요. 요즘 이제 사실 그 이유는 이거를 맡다 보니까 특히 정말 내가 부족한 게 너무 많구나. 그러니까 사람과 이렇게 조율하는 어떤 그런 방법도 잘 모르고 뭔가 이 분야가 더 나아지기 위해서 뭔가 이렇게 하나하나 헤쳐나가는 게 쉽지 않다 보니까 이게 뭐 이런 거를 잘 할 수 있을까 고민도 좀 되더라고요. 네, 저는 제가 맨 처음에 요즘 행복이라는 말을 이렇게 머릿속에 담고 있는 이유는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가 이러저러한 일들을 해오면서 디자이너로서에서 딱 벗어나는 순간 선배로서, 선생으로서, 어떤 대표로서 뭐 이게 만족스럽지가 않은 거예요. 지금 이 저의 어떤 뭐 능력도 그렇고 제가 보고 있는 것도 그렇고 만족스럽지가 않아요. 너무 괴로워요. 그걸 어떻게 할 수 없는 저의 상태도 막 괴롭고 그래서 아마 이 강연 주제를 보낼 때 역시 제가 막 되게 많은 스트레스를 받고 있었나 봐요. 그래서 아마 저한테 뭐 하듯이 이 강연 제목을 했던 것 같은데 그러면서 옛날에 했던 생각을 다시 한 거예요. 제가 30대 초에 디자이너로서 너무 괴로워할 때 난 왜 이렇게 다 못할까 라는 생각을 막 하고 살 때 한글이 저에게 준 약간 어떤 돌파구 같은 그런 게 다시 이렇게 또 생각이 들더라고요. 그래서 최근에 이제 좀 가까운 이 폰트 협회 관련해서 이제 저를 그래도 좀 많이 도와주시는 분들한테 이런 얘기를 했어요. 지금은 사실 이제 제가 막 잘하려고 막 이제 사람들이랑 막 싸우고 이러는 것보다 내 역할을 일단 충분히 하자. 내 생각을 관철시키지 못할지라도 어쨌든 시도만 하자라는 생각. 역할을 다하자. 여기가 전부 아닐까. 그게 좋은 결과가 있을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. 그래서 그런 맥락만 요즘은 좀 생각하고 있어요. 결국은 한글 때문에 제가 뭐 이렇게 어떤 어려웠던 옛날에 디자이너로서 어려웠던 때를 이렇게 극복할 수 있었던 것처럼 요즘은 조금 다른 맥락이긴 하지만 좀 넓어진 맥락이긴 하지만 한글을 다시 생각해보고 있는 요즘이라 이번 이 자리에서도 여러분들도 행복해지셨으면 좋겠고 그 어떤 행복해질 수 있는 어떤 어떤 실마리 이런 것들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라는 마음에서 내용을 준비했습니다. 고맙습니다.